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나온 뉴스를 보시면 회복세 속에서 리플의 대규모 매도 물량 가격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리플이 대규모로 매도가 나온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래들이 4천만 개의 리플을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당연히 시장에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요인이 된다. 근데 말 그대로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블록딜을 말하고 대량 매매를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 매수자를 먼저 선점한 다음에 매도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수자는 지금 단가에 굉장한 매력적인 단가를 확인하고 있다. 매력적인 단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에선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 800원을 가까이 갖고 가고 있는 모습, 800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800원이라는 단가가 높은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리플 코인은 바닥 구간에 있고 지금 현재 785원, 796원까지 왔었으나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낮은 단가에 위치해 있고 1000원 라인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대규모 매도 나온다.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만 보면 굉장히 두려울 만한 뉴스지만 그런 뉴스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대량 매매입니다. 대량 매매는 블록 딜을 말하고요. 딜을 했다라는 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뉴스 전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 뉴스죠. 리플의 고래들은 4천만 개의 리플을 거래소로 전송했다. 하락 우려에 대한 강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4천만 개가 얼마입니까? 대략 300억 가량 됩니다. 자, 300억 원 가량 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거래소로 풀려서 매도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의 고래들이라고 했습니다.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서 블록 딜을 해당되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가는 좀 더 저렴하게 매도가 나오겠죠. 그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딜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한 지금 현재 단가의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얼마입니까? 786원, 787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력을 점차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일봉상 보면 고점 찍고 내려왔고 다시 저점 맞고 올려놓고 있다. 라고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죠.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은 어떤 라인이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당연히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요인이 충분합니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같이 한 번에 영향을 같이 받았던 부분이 여기였고 700원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었지만 이 부분이 과도하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은 반등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는 건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이 많이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만큼 강한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는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이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지난 9월 11일 그리고 9월 12일 날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장 예측치와는 대부분이 비슷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0.1%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0.1% 올랐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이 형성되어 있다. 물가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지표에서 기준 금리를 얼만큼 인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죠. 25bp를 내릴 것인가, 50bp를 내릴 것인가. 하지만 걱정 없죠. 왜? 24년도에 100bp를 내릴 거니까 현재 남아있는 3번의 금리 인하 기간 동안 25를 2번, 50번을 1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를 당장 안 내려갔다고 해서 금리를 조금밖에 안 내린다 하더라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미국의 경제 지표 우려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폭을 영향을 주겠지 다른 인하를 안 한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당연히 경기 상황은 다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물가 또한 시장의 예측치와는 조금은 벗어났지만 거진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고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니플 코인만 올라가면 되지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경제 상황도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 투자한다는 건 전체적인 모든 사회, 경제, 그리고 모든 부분의 금융권까지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 사회, 경제, 정치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더라. 또한 해당되는 니플 코인, 해당 전체적인 코인의 SEC의 힘이 얼만큼 작용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작용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로 얘기하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했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안 좋아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이렇다면 어떤 걸 말합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매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서 코인 시장의 움직임도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다우가 0.72 상승 마감, 나스닥이 0.65 상승 마감, S&P 500이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모두가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또한 8천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이 회복하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당연히 더욱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 중에 기관과 기업이 있는데 이들의 투자에 주식 해당되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고래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차트 보면서 말씀을 더욱더 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어떠한 말씀을 드릴 거냐? 자,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작용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가 있고 ETF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SEC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에 반대로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뭐 첫 번째로 SEC가 있겠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희 리플은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 압박감을 줬죠. 이게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마감이 되었다. 참고로 얘기하면 SEC가 항소를 할 수 있지 않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0월 초까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개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도 자세히 말로 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외적인 이벤트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의 경기 상황은 좋다, 나쁘다, 과도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같이 영향을 주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우린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영상이 혹시라도 길더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왜 리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지금 리플의 모멘텀과 리플의 악재성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봤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악재성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매입 단가가 나는 여전히 1,0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예요. 상단 전화번호 저한테 문자 넣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 드린 것도 무료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 받아보신 다음에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죠. 리플 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했는데 뭡니까?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ETF 다음 주자는 리플인가 아니면 솔라나인가 이러한 부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코인의 펀드를 발행했습니다. 자, 이거는 SEC한테 승인 없이도 가능한 펀드거든요.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한테 판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초석은 바로 미국의 ETF라는 겁니다. 자, ETF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인데 이 ETF라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만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고래들의 물량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나온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힘을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ETF가 왜 흥행을 했고 이더리움 ETF도 왜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리플의 ETF, 솔라나의 ETF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얼만큼의 큰 영향력을 줄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9월 12일 속보 내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리플 펀드를 공식 출시를 발표했다. 자, 이 부분과 함께 10%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00원을 바로 돌파했거든요. 자, 근데 800원을 돌파하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있냐? 이러한 부분은 고래들의 습성과 똑같습니다. 자, 고래들의 습성 뭡니까? 고래들은 매집을 합니다.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확실한 저점에 매수해야지 매집이라고 부르죠. 고래들은 이 매집 구간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매집 구간 형성할까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이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끄집어내린다는 것은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 다시 매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고래들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들의 비중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가장 많은 운영사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의 대규모 반등 가능성, 그레이스케일의 신탁과 ETF의 기대감 속에서 7,400%의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소개해드리면서 7,400% 정말 꿈만 같은 스코어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788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800원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7000% 당연히 반감쓸 수밖에 없죠. 내가 리플을 1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내가 리플을 2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3년 동안 투자했거든요. 이러하신 분들 정말
힘드신 부분에 7,000% 올라간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까요? 아니겠죠. 지금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1,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물론 7,000%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간이면 더욱더 긍정적이겠죠. 근데 1,000원을 돌파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시간 또한 추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처럼 해당되는 니플 코인의 모멘텀,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이 지금 거래소의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9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거래소의 니플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다. 그렇다는 건 매도할 생각이 없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매도할 물량 또한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시점에 지금 시점은 무슨 시점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매도하려고 준비한다. 그런데 지갑에서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의 물량 자체가 바닥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매도할 물량이 아예 없다. 작은 물량이라도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금리 변수 중요하죠. 여기에다가 SEC 건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선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SEC 건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어 확인할 거고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SEC 소송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EC 소송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까? 오랫동안 니플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들이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들이 얼마입니까? 1,000원 라인이거든요. 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현재까지도 아직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왜? 이 1,000원 라인을 왜 막고 다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니플과 SEC는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1,000원을 돌파하고 뚫고 올려버린다. 이것은 의미가 없죠. 왜?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시점에서 1,000원을 뚫고 그냥 올려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니플 코인과 SEC의 움직임은 미국 법원의 결정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결정 났죠.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니플과 SEC 너희들 항소하고 있는 부분을 알겠는데 이제는 준비가 됐다.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부분이었죠. 어때요? 니플이 이겼다. SEC가 이겼다. 서로 간에 서로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SEC는 10월 초까지 항소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11월 대통령 선거 있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여기를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은 커지게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간 또한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제가 SEC 건에 왜 항소할 수 없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의 뉴스를 먼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C 건 왜 항소할 수 없을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면 SEC 니플 소송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소개해 드렸거든요. 왜 결정이 쉽지가 않을까? SEC는 말 그대로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이죠. 근데 만약 항소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도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항소한다? 그럴 기간이 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월까지 보류 가능성 아니죠. 10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니플과 SEC 서로 간에 유예 기간을 잡았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부분 또한 10월 달로 항소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했으니까 너희가 진짜 항소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내고 끝내버리겠다라고 유예 기간을 같이 가져왔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SEC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CFTC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SEC랑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CFTC는 뭐라고 하죠? 증권에 해당되는 코인의 80%가 뭐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엇갈린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텐데 이 보시면 SEC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SEC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점차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맞게끔 니플 코인만 SEC가 너희만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를 다 증권성 교부지으면서 증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 능력 부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 어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나옵니까? 못 나오죠.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대신에 해리스가 현재 부통령이 투표에 선거에 나옵니다. 대선에 나오는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 얘네가 당연 이 공화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다른 그 공약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공약이 필요합니까?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이길 수 있는 공약. 공화당은 뭐라고 하죠?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 민주당 캠프 쪽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민주당에서 버림받고 있고 공화당에서 버림받고 있는 SEC 위원장은 당연히 25년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부분이 현재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리플 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EC가 이제는 더 이상 니플을 건들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은 확실하게 니플 코인의 시세가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1000원을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돌파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이 가장 니플 코인의 새로운 시세가 나올 시점, 변곡점이 발생될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모두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목표 단가를 설정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확실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던 SEC 건의 문자와 당연했지만 해당되는 모멘텀의 문자 같이 받아들여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의 모멘텀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 큰 이벤트를 작용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키우고 싶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우리가 리플을 맡기고 보유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탁 사업이죠. 근데 이 부분이
부분이 한국에 나온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만 최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했고요.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은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을 그냥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도 말을 했거든요. 말씀드렸던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SEC의 의견은 미국 법과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SEC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던 리플 CEO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엔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10억 달러입니까? 아닙니다. 10조 달러예요. 10억 달러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인데 10조 달러를 전망하는 게 바로 커스터디 시장 규모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플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던 리플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 그리고 여기에다가 CBDC까지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CBDC는 뭡니까? 우선 디지털 화폐를 말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스테이블 코인도 말한다고 했죠. IPO, ETF까지.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미국 시장에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 입장에선 CBDC를 개발할 거냐,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감이 기울었습니다. 왜? 달러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와 영향이 가장 큰 코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리플 코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CBDC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거는 미국 엔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엔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근데 우린 미국 시장에 먼저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IPO도 있고요. ETF도 있습니다. 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요.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SEC가 필요합니다. SEC 위원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24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25년도부터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때요? 리플 코인 앞으로 상승력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리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는 일봉상 보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주봉상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하느냐. 그게 따라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을 기록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단가는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이 단가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우리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더욱더 빠릿빠릿하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중 관리라는 것도 매수든 매도든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과는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인데 그 전에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같이 한번 투자 자금을 훨씬 더 극대화로 수익 구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꽤나 길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 정말 수익 구간 크게 갖고 가는 거 기원할 거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저한테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 영상도 무료로 끝까지 잘 보셨으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같이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리플코인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코인으로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